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소스를 적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뭔가에 이끌려 손가락을 화면 위로 움직였습니다. 듣고 있어요. 이리나 페트로브나 자카로바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젊고 맑았으며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네, 저예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 이름은 알리나예요. 이 이름이 당신에겐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잠시 침묵 후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남편 이름인 안드레이 자카로프는 익숙할 겁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차갑게 식었지만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치죠. 원하는 게 뭐예요? 알리나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전 당신처럼 원하는 건 뭐든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든 걸 가졌으니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곧 갖게 될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안드레이는 당신을 떠나 저에게 옵니다. 정적. 그녀는 내가 반응하거나 울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저주하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켜 그녀가 오랫동안 연습했을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떠납니다.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통을 담당하는 오래된 퓨즈가 타버린 것처럼요. 그 자리에는 차갑고 윙윙거리는 얼음이 들어찼습니다. 결혼 25년, 성장해서 다른 도시로 떠난 아들. 함께 나눈 기억들은 이제 거짓된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축소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리나 페트로브나 알잖아요.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당신은 이제 평화롭게 지내실 때가 됐어요. 이해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대본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뭘 이해했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함께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안드레이가 떠난다. 당신은 아이가 있다. 그게 다죠. 비명도 지르지 않고 애원하지도 않을 거군요. 그녀는 실망감에 거의 쉿소리를 냈습니다. 아, 뭘 위해요? 그게 뭘 바꿀까요? 당신의 압력을 보니 결정은 이미 확정된 것 같군요에 나는 그녀가 코웃음을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절 사랑해요. 당신은? 과거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안드레이가 당신에게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했어요. 그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걸 껄끄러워해요. 어쨌든 그는 고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살 곳은 있어야죠. 그리고 이곳은 그의 아파트예요. 참 고귀하시네요. 그의 다파트라. 내 웃음소리는 녹슨 경첩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조용하고 기쁨 없이. 그의 아파트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뭐가 놀랍나요? 그는 가족의 가장이에요. 그가 번 거고요. 그러니 순순히 짐을 싸세요. 몇 주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나는 소스통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제 작은 비극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할 것 없었습니다. 울려 퍼지는 공허함과 수정처럼 맑은 목적만이 남았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죠?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 전화로 논의할 일이 아니죠. 만납시다. 왜 만나야 해요? 이미 다 말했잖아요.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죠. 시간, 열쇠 인계, 결국에는 재산 분할 문제까지도요. 모든 것을 문명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녀는 다시 말문이 막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탐욕이 우려와 싸우는 듯 했습니다.
탐욕이 이겼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언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승리감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보상을 위해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내일 오후 3시 아르바트 거리의 쇼콜라드니 차에서요. 해결할 수 있겠죠? 충분히요. 늦지 마세요. 그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잠시 더 서서 전화를 바라보다가 이내 침착하게 가스레인지로 돌아가 불을 껐습니다. 남편의 저녁 식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다른 요리, 차가운 복수였습니다. 안드레이는 평소처럼 9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하루를 즐겁게 보낸 사람 특유의 만족스러운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주방으로 들어와 내 뺨에 키스했고 소스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저녁은 없어? 없어요. 식은 차 한 잔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요리 안 했어요. 그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몸이 안 좋아? 나 괜찮아, 안드류샤. 그가 아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라, 시작하지 마. 오늘 힘든 하루였어. 또 무슨 일이야? 그래서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눈, 이제 그 눈은 낯설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오늘 어떤 여자가 나한테 전화했어? 자기를 알리나라고 소개하더군. 그의 얼굴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의 연습으로 다져진 전문적인 거짓말쟁이였죠. 다른 알리나겠지? 미친 사람이 전화할 수도 있잖아. 그 여자는 당신이 그녀에게 갖고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더군. 그는 비뚤어지고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간의 동요가 보였죠. 아마 사기꾼들이 돈을 원하는 거겠지? 당신은 이걸 믿지 않았겠죠? 그렇지, 안드레이. 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저 물었습니다. 예잔이면 다니오로 대답해요. 그는 시선을 돌리고 테이블 위에서 단어를 고르는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고 세상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 가장했습니다. 이라, 모든 게 복잡해. 그건 대답이 아니죠. 아이가 있나요? 얘 또는 자니오예요? 그는 테이블 위에 사과를 던졌습니다. 사과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식탁보에 부딪혔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떠나는군요. 예, 그는 이미 더 단호하고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무게감을 덜어낸 듯이요. 나는 떠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비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 관한 영화를 보는 듯한 이상한 무감각함만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녀의 전화로 이런 서커스 같은 연극을 벌여야 했죠? 내가 발악하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걸 보고 싶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상처 줄 생각은 없었다고 그는 벌떡 일어나 주방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적인 연인이 나에게 전화해서 아파트를 비우라고 요구하는 걸 허락했다는 거군요. 정말 인간적이시네요, 안드레이. 그는 멈췄고 그의 눈에 짜증이 번쩍였습니다. 희생자가 고발자로 돌변한 것입니다. 뻔뻔하군. 그럼 당신은 남은 평생 나에게 뭘 원했는데요? 이 늪에서 당신과 함께 앉아있기만 하라고. 당신 자신을 봐. 당신은 영원히 당신 일에만 몰두해 있고 지쳐서 빙산처럼 차가워요. 그리고 저기에는? 그는 말을 멈췄지만 내가 그의 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삶, 젊음, 열정, 숭배가 있죠. 저는 모든 걸 이해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 못해. 그는 폭발했습니다. 알리나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 돈이나 지위가 아니야.
당신의 돈과 지위요. 나는 그의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글쎄요, 참 감동적이네요. 그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맞아,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 당신에게 25년을 줬잖아. 나는 새 출발을 할 자격이 있어? 새 가족과 함께 말이야? 그리고 맞아.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여긴 내 아파트이기도 해. 그는 주방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잘생긴 모습 그대로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어 다행이네요. 다행이군.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늦었지만 결코 늦은 건 아니죠. 내일 알리나를 만나서 당신의 출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거예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쉽게 동의하는 거라고? 나에게 선택권이 있나요? 당신이 모든 것을 결정했잖아요. 가세요, 안드류샤. 당신의 새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잠시 더 서서 내 얼굴에서 고통이나 절망의 그림자라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찾지 못했죠? 몸을 돌려 침실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0주년 이탈리아 여행 때 함께 샀던 우리 여행 가방의 자물쇠가 딸깍 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텅 비어 메아리치는 주방의 테이블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안의 얼음은 자라나서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중략. 승자는 포효할 자격이 있다. 초콜릿 가게에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나는 구석 테이블을 골라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시 정각, 문이 열리고 그녀, 알리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보았지만 바로 그녀임을 알았습니다. 어린, 탈색된 머리카락과 눈의 포식자 같은 광택. 그녀는 값비싸고 화려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가방, 하이힐, 부주의하게 단추 하나를 더 풀어 헤친 실크 블라우스.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가방은 안드레이가 파트너를 위한 복권에서 당첨된 것이고 신발은 그의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상이었죠.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를 보고는 이내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엉덩이를 흔들며 다가온 그녀는 인사도 없이 다음 의자에 가방을 올려두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평가하듯 거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아, 나이에 비해 꽤 잘 보존되었네요.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커피, 차, 코코넛 라떼랑 디저트도요. 저는 이제 둘이서 먹으니까요. 그녀는 다가오는 웨이트리스에게 시범적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배를 쓰다듬으며 주문했습니다. 연극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이리나 페트로브나 이트리스가 떠나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현명한 여자여서 기쁩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으셨군요. 이제 다 됐어요. 안드레이는 절 사랑해요. 이미 들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아파트에 대해 뭔가 말했나요? 아, 네, 아파트요.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여주인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안드류샤와 저는 생각했어요. 짐을 쌀 시간은 2주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당신은 옷가지와 책만 챙기면 됩니다. 별장으로 이사하셔도 돼요. 저희는 그건 주장하지 않을게요. 친선의 제스처로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피 맛을 아는 포식자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너그러우시네요. 그럼 나머지는요? 청구서, 자동차는요? 글쎄요. 아시다시피 그녀는 가짜 슬픔을 담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큰 비용이 들죠. 안드레이가 저축 대부분을 맡아야 할 거예요. 그는 미래의 아빠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당신에게 약간의 돈은 남겨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녀는 포크로 케이크를 찔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생계수단이 전혀 없이 남겨지진 않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에게 맞는 주정뱅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당신 나이에는 물론 선택의 폭이 좁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안드레이에게는 젊고 건강하며 유능한 아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의 상속자를 낳아줄 치마 입은 사업 파트너 대신에요.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미경으로 특히 역겨운 곤충을 관찰하는 곤충학자의 냉정한 호기심 외에는요. 그녀는 자신의 승리, 젊음, 그리고 힘을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쓸모없고 무너지고 모든 것을 빼앗긴 피곤한 회색 여자로 여겼습니다. 당신 말 다 했나요? 그녀가 또 다른 케이크 조각을 삼키려고 잠시 멈추었을 때 물었습니다. 다 한 것 같아요. 그녀는 포크를 핥았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는 가볼게요. 매니큐어를 예약했어요. 질문이요? 아니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훌륭한 계획에 대한 몇 가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침착하게 커피를 마시고 컵을 접시에 내려놓은 뒤 테이블 위에 파란색 폴더를 놓았습니다. 이제 알리나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군요. 알리나는 파란색 폴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이 섞인 약간의 당황함이 비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웨딩 사진으로 연민에 호소하려는 건가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뇨.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가 아니라 인생의 가혹한 산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아. 당신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시작해 봅시다. 사랑의 순서 말이에요. 나는 폴더를 열고 첫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저에게 비워달라고 요구한 아파트요. 여기 보세요. 이것은 상속에 의한 권리 증서입니다. 아파트는 제가 안드레이와 결혼하기 2년 전에 부모님께 상속받은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안드레이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문서의 문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안드레이는 자기가 샀다고 했어요. 안드레이는 말을 참 많이 했죠. 그는 일반적으로 재능 있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나는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밀로치카, 이건 그의 성공적인 사업이에요. 프로그레스 인베스트 말이에요. 여기 등록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의 미래 남편은 겨우 3만 루블의 급여를 받는 고용된 이사일 뿐이며 이 회사는 수백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채권자들이 곧 파산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던 지위와 안정적인 수입은 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왕자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피부와 대조적으로 검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가짜예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비싼 차를 가지고 있고 나를 레스토랑에 데려갔다고요? 아, 차 말인가요? 나는 열정적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세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상기시켜 주셔서 기쁘네요. 임대 계약서는 여기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태우고 다니는 아주 멋진 SUV는 저희 회사 소유입니다. 안드레이는 대리인 자격으로 사용하고 있죠. 당연히 내일부터 회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병원에는 택시를 타야 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별장도요. 당신이 저에게 너무 관대하게 주었던 그것도 제 회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친선의 제스처는 취소합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물 한 잔을 움켜쥐었지만 물을 테이블에 쏟으면서도 입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그는 이럴 수 없어요. 그는 그럴 수 있어요. 알리나, 그는 성공적인 연기를 펼쳤죠. 그리고 저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제 실수임을 인정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겁니다. 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서류 묶음을 꺼내 다른 서류들 위에 보기 좋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케이크 위의 장식이죠. 이것은 당신의 고귀한 안드레이가 직접 손으로 서명한 공증된 약속어음입니다. 지난 5년간 그는 저 개인에게서 사업 개발 명목으로 3천만 루블을 가져갔습니다. 당연히 반환 기한은 오래전에 지났죠. 그래서 당신의 미래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는 단순히 거지일 뿐만 아니라 제 채무자이며 저는 법원을 통해 마지막 한 푼까지 징수할 생각입니다. 재산이 없으니 공식 급여 계좌에서 갚게 되겠죠. 기저귀를 몇 개나 살 수 있을지 세어보세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뻔뻔스러움, 모든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내 앞에는 포식자가 아니라 혼란스럽고 속은 멍청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 알리나, 나는 문서를 다시 폴더에 모았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비우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왕자는 곧 호박으로 변해거지 신세가 될 겁니다. 그래도 그와 결혼할 건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경련적으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승자의 가면은 찢어졌고 그 아래에는 비참하고 겁먹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렸고 안드레이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드레이는 우리를 보고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차를 발견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손에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알리나를 위한 것이었죠. 아, 이런 사람들, 그는 쾌활하게 말하며 우리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가족회의가 한창이군. 이로치카, 당신 때문에 알리나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녀는 지금 걱정할 수 없어. 그는 다가와 알리나에게 키스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나병 환자처럼 움츠러들며 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의 찡그린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나 만지지 마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안드레이는 꽃다발을 손에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나에게,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파란색 폴더에 향하자 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라,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어? 문서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침착하게 손바닥으로 폴더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당신 약혼녀에게 사태의 진짜 상태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알리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카페 전체의 주목을 끌며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내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요. 무슨 사업? 무슨 돈? 당신은 거지이자 벌거벗은 사람이야. 안드레이는 꽃다발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장미는 타일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년아, 그는 쉿쉿거리며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을 망치기로 결심했지? 나를 망치기로. 망친다고요. 나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마세요. 안드레이, 저는 단지 자산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불행하게도 부채이자 독성 수동 자산으로 판명되었네요. 이건 당신이 저한테 빚진 거예요. 당신이 갚을 건가요? 그는 테이블로 달려와 나에게서 폴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사본은 제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어리석음과 채무 추심 소송은 즉시 법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 순간 알리나는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렸고 그녀의 모든 분노는 오직 한 사람, 안드레이에게만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쉽게 그녀를 포기한 거였어. 그녀는 안드레이의 얼굴에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지.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 나는 당신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당신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재산 일부를 양도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악당. 닥쳐, 멍청아. 안드레이는 마침내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 못해. 나야, 바보야. 나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짓말을 믿었어. 그리고 당신은 그저 부자 아내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던 것뿐이군. 제기랄.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몸을 돌려 지나가는 웨이트리스를 밀치고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문 유리가 너무 크게 덜컹거릴 정도로 문을 닫았습니다. 안드레이는 홀 중앙에 짓밟히고 굴욕을 당하고 대중에게 노출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하고 가려지지 않은 증오의 빛이 있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이라? 의심스럽네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여기서 후회하고 있잖아요. 달려가서 진짜 가족을 따라잡아요. 그녀가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 같군요. 그는 나에게 마지막 독이 든 눈빛을 던지고 불행한 장미를 걷어찬 뒤 카페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방문객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웨이트리스를 불렀습니다. 계산서 주세요. 그리고 콘약 50g을 가져다 주세요. 나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는 다른 방문객들이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침묵의 섬이 있었습니다. 내 전남편의 실패한 광경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콘약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시원하고 무거운 작은 잔을 들었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램프의 빛을 반사하며 잔 안에서 튀었습니다. 나는 작은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뜨거움이 목을 태우고 불타는 파도처럼 몸을 통과했지만 따뜻해졌습니다. 내 안의 얼음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윙윙거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나는 이겼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했습니다. 나는 승리감, 샤던프로이더, 만족감을 느껴야 했지만 대신 귀가 먹먹해질 듯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제 그곳이 텅 비어 통풍이 잘 되는 것처럼요. 25년, 사반세기 동안. 내가 정말 이 남자와 이 모든 시간을 살아왔나?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믿었고, 그와 함께 미래의 계획을 세웠나? 내가 정말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걸까?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세르게이. 글쎄,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잘 끝났어. 괜찮아. 이상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극은 끝났고 이제 막간은 없을 거예요. 그가 거기에 있었어. 둘 다 처음에는 그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비난과 접시 깨짐이라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어. 아니, 접시는 안 깨졌지만 비슷했어. 이라, 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진짜로, 당신은 어때요? 나는 콘약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살아있어, 세료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음을 느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고통, 상처, 실망,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실제로 잊었던 새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몇 년 동안 내가 스스로 짊어졌지만 그 무게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 어깨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돌 아래에는 남편, 가족, 의무라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아내, 이상적인 안주인, 사업 파트너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저 내 비용으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 내 아이디어, 내 힘을 먹고 자랐고 내게는 오직 피로와 의무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랑과 보살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세르게이가 물었습니다. 콘약을 다 마시고 집에 가서 열쇠공을 부를 거예요.
그가 침입하거나 위협하면 즉시 나와 경찰에 연락할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는 겁쟁이니까. 그는 애처로운 메시지를 쓰고 압력을 가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는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저녁에 들러서 먹을 것 좀 가져다 줄게요. 그럴 필요 없어, 세료자. 나 혼자 있고 싶어. 무슨 말을 해도 잠시 동안은? 나는 전화를 끊었고 다시 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결혼 생활에 남아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개의 삶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비어있지만 깨끗한 페이지.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페이지에 앞으로 무엇이 쓰여질지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코냑을 다 마시고 좋은 팁과 함께 테이블에 돈을 올려두고 망친 하루를 보낸 웨이트리스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인은 그날 저녁 바로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안드레이의 오래된 열쇠는 그가 주우려 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것을 쓰레기 투입구에 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해방의 몸짓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안드레이와 알리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감정의 만화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협, 후회하게 될 거야, 고소할 거야,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나중에는 양심에 호소하려는 시도, 어떻게 그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을 깨달았을 때 애처로운 간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리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악마에 홀렸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모든 걸 돌려놓을게. 다시 돌아가자.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당신 없이는 죽을 거야. 그는 전화로 솔직하게, 가슴 아프게, 마치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5년 전이었다면 나는 달려가서 그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1년 전이었다면 연민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나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전 세계는 내 사랑과 내 돈 위에 건설되었고 그는 폐허에서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의 흐느낌이 진정될 때쯤 나는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안드레이? 예, 이리샤, 예, 내 사랑. 그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당신의 알리나가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기억해. 쓰레기 같은 년. 그녀는 잊어버려. 나는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나는 그의 말을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파트를 비웠어요. 뭐? 이해를 못했어? 어떤 면에서? 어디로 이사했어? 어디에 도착해? 안드레이, 내가 당신으로부터 아파트를 비웠어요. 전화선에서는 귀가 먹먹할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나의 번호도요. 모든 것이 마지막 화음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일어나 거대한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에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저녁 모스크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도시, 내 아파트, 내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새로운 사랑일 수도 있고 나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4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유로웠습니다.